저희 유튜브 창에는 박소은 박사님 오늘은 오시는 건가요? 또 그렇게 또 확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군요. 매주 목요일마다 확인하셨어요. 네. 언제 오늘은 오시나요? 아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뒷모습 보고 계실 텐데 잠시 후에 한국물이 좋긴 좋아. 한국물이. 네. 잠시 후에 바로 클로즈업해서 보여드릴게요.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아, 세상에 이렇게 가볍고 포근한 이불이 있었구나. 거위털 이불 엠퍼러, 명품 하나가 생활을 바꿉니다. 로랜드. 당뇨합병증 주요 원인 동맥경화, 혈관 청소로 다시 좋아질까요? 당뇨 극복 캠페인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주시 내추럴. 체력 부진 갱년기장의 면역력 강화에 탁월한 효과. 신만이 장석훈의 산삼경옥고. 한국 여성의류 리디아에서 전 제품 40에서 60% 세일합니다. 코리아타운 프라자 2층 오렌지 카운티 소스몰 은행 옆 리디아에서 일부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 인생의 폴라리스 오래간만에 진행합니다. 칼폴리포머나의 상담 심리학 교수로 계시는 박소은 박사님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잘 다녀오셨어요? 네, 잘 다녀왔습니다.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어요. 아, 그런가요? 네. 조금. 일단 헤어스타일 바뀌었어. 네. 네. 알아본 거예요? 헤어스타일 바뀌셨어. 역시 네. 관심. 아니요, 저 우정아 씨가 얘기해서 저도 그 다음에 유심히 봤는데, 저는 저 박사님 헤어스타일은 별로 생각 안 하고 박사님 얼굴만 봐요. 그러니까. 좀 낯빛이 좀 밝아졌나요? 많이. 그리고 한국 소식 좀 전해주세요. 한국이요? 네. 제가 오랜만에 한국 겨울에 들어간 거였는데요. 무지하게 춥고 눈도 많이 오고 확실히 캘리포니아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네. 되게 한국 그렇게 나가 있으면은 아유 그냥 오기 싫어 이러고 저 조금 더 있을까 이런 생각 드는데 그리우셨나요? 여기가? 네, 그럼요. 저는 조금 한 3주 정도 지나니까 이제 집에 갈 때가 됐구나. 여기가 네. 집이구나 이제. 네, 저는 집이 약간 두 개인 그런 느낌이 들어서 집을 떠나 집으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룰루랄라 신나게 왔습니다. 저희는 매주 박사님 언제 오시냐는 아이고. 그런 저 질문을 받고 있었는데 아침마당이 그립긴 하셨나요? 그럼요. 늘 아침마당 생각 오늘 목요일이네 이런 생각하고 있었고. 저 질문은 네. 제가 좀 보고 싶으셨나요? 이런 질문으로 들리네요. 그런가요? 네, 김영준 씨가 좀 생각나든가요? 네, 그럼요. 아니, 새해 뭐. 맞이하면서도 네, 아저씨가. 생각나고. 그 질문으로 들렸어요, 김영준 씨. 아무튼 박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올해 저희가 그 신년 결심 미국인들의 레졸루션을 소개를 해드리는데 한 번도 그런 게 올라온 적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4위가 멘탈 헬스를 신경 쓰겠다였었어요. 네. 네, 그래서 반가운 이젠 소식이네요. 이런 게 올라오네 순위에 그랬거든요. 예전에는 탑 10에 끼지도 못했던 내용 같은데 네. 그만큼 이제는 정신 건강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아지셨다는 반증이겠죠. 네, 일단 정말 반가운 소식 같고 예전에 뭐 고민이나 스트레스가 없었기 때문에 레졸루션이 없었다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이제 조금 그런 부분들을 돌봐야겠다는 인식이 많이 대중적으로 생겨서 그렇게 올라온 것 같아서 되게 기분이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일이 왜 없겠어요. 똑같이 생기는 건 마찬가지인데 네. 그때는 참거나 그렇겠죠. 혼자만 꿍꿍 앓거나 뭐 그런 방법을 썼다 그러면 이제는 30몇 %의 사람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겠다라고 응답을 합니다. 네. 그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도 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습관을 고치면서 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을 때에 좀 더 나아지는 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응답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반가운 소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박사님 얼굴을 제가 항상 뚫어지게 바라보는데 그러신가요? 뭐가 바뀌신 것 같은데 뭔가 어딘지 지금 현재 딱 찍지를 못하겠네 지금. 내용에 집중해 주세요, 김영준 씨. 제밥에 관심 있나 지금? 내용에 집중합시다. 그럼 오래간만에 가지고 나오신 주제는 뭘까요? 네, 오늘 제목을 조금 지어봤는데요. 네. 주는 기쁨을 주는 기쁨 이렇게 지어봤어요. 좀 주는 기쁨을 주는 기쁨? 네. 좀 저게 무슨 말이야 싶으시죠? 네, 잘못 쓴 것 같은. 네, 맞아요. 제가 오타 아니야?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말 그대로
주는 기쁨을 상대방에게 줌으로써 내가 기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오늘 한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오늘 들을 이야기는 사실 가까운 사이라면 한 번쯤은 조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가까운 관계 속에서 뭐든지 다 주어야겠다. 또 주고받는 게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기대되기도 하고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너무 많이 줘서 가끔씩 이게 맞나라는 생각을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해보신 하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하죠.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서로 주고받는 양이 약간 차이가 있게 되면 네. 뭐 그러려고 준 건 아니지만 어느 순간에 약간 손해 보는 느낌 또는 네. 나 혼자 짝사랑하나 하는 그런 느낌. 네. 물론 처음에 의도는 내가 너무 정말 사랑하니까 좀 내 마음을 이렇게 마음껏 표현해야지라는 느낌으로 시작했을 수도 있고 혹은 그게 굉장히 당연해져서 정말 기뻐서 내가 많이 주고 베풀고 이런 것들이 좀 당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에서는 좀 균형이 무너졌을 때에는 이게 좀 말씀하신 대로 이게 맞나? 내가 너무 많이 주는 게 아닌가? 우리 관계가 균형이 없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충분히 드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저희가 이제 표현 중에 간도 쓸게도 다 내준다고. 내준다는 네. 말이 있죠. 간도 없고 쓸개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네. 아이고 다 어디다 주셨는지. 네, 이제 사랑을 이렇게 아낌없이 주는 어떤 행동을 간도 쓸개도 다 빼준다. 원하는 네. 것은 모두 다 들어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그런 표현을 쓰는데 어떤 분들은 그게 내가 베풀 수 있는 내가 가진 사랑의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간도 쓸개도 다 내어줄 정도로 원하는 것은 다 뭐든지 상대방의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겠다라는 게 내가 표현하는 사랑의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 것 같더라고요. 이소라가 불렀던 노래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네. 그 가사에 나를 사랑하지 않는 그대에겐가? 라는 그런 제목의 노래가 있는데 거기에 그런 가사가 나와요. 끝도 없는 사랑을 보여주겠어. 네. 나를 사랑하지 않지만 사랑이 어떤 건지 그 끝도 없는 사랑을 보여주겠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저는 그 가사 되게 무섭던데. 네. 네, 무서움이 공감이 돼요. 어떻게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끝도 없는 사랑을 보여준다는 건 그 뭐 좋다는 것보다도 살짝 공포감이 먼저 찾아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얘기 하시려고 하셨나요? 간도 쓸개도 다 내어줄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표현으로 들렸어요. 박사님이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제가 잘못 들은 건가 아니면 그게 거기에도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하시는 것 같아서 네. 이게 문제다 아니다라고 단언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그게 정말 보람이고 또 정말 숭고한 사랑이 있을 수 있고 그렇죠. 한데 또 어떤 경우에는 그게 아까 공포감이 들 정도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정말 나의 어떤 사랑이라는 개념이 오로지 간도 쓸개도 다 퍼주는 것에만 해당될 경우에는 조금 우리가 어떤 문제점이 있을지 짚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런 사람이 있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의외로 사랑하는 관계에 이제 딱 들어서기 시작하면은 네. 목숨까지 내주는 분들도 봐요. 네. 그런 분들이 종종 계시고 저도 또 상담 장면에서도 좀 만나 뵀던 것 같아요. 그런 거 혹시 아니겠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어렴풋이 해본 기억이 있는데 제가 누군가한테 잘해주고 그 사람이 좋으니까 사랑을 준다고 줘요. 근데 저쪽에서 피드백이 약해. 나랑 온도가 틀려.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닌가 보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정상적인데 그게 아니고 나의 사랑이 부족한 거야. 받아들일 때까지 더 나의 사랑이 지금 현재 흡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뜨끈미지근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더 많이 사랑을 하면 저 사람도 나를 사랑할 수 있을 거야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충분히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방금 이제 말씀하셨듯이 좀 돌아오는 신호가 별로 없는 것 같아라고 하면은 이게 좀 어느 시점에서 그만둬야 되는 감정인가라고 돌아볼 수도 있을 법한데 아니야, 내가 더 줘야지 해서 무리를 해서 준다거나 정말 자신의 어떤 시간과 뭐 에너지를 깎으면서까지 정말 어떤 것들을 정말 말 그대로 간도 쓸게도 어떻게 하면 다 퍼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분들도 적지 않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사랑의 방식이라고 믿으시는 분들도 계셔요. 네, 저도 그 중에 1인이었고. 그게 사랑의 방식이다. 이거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는 그것만이 사랑의 방식이다라고 했을 때 조금은 본인이 고생을 하실 수가 있어서 사실 오늘 이야기를 준비한 것도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그런 믿음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정도로 다 주어야만 나는 조금이라도 사랑을 돌려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마음 저변에 있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네. 자존감이 낮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그냥 가만히 있는 나는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로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다 퍼주어야만 조금이라도 돌아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라는 말씀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가지고 그런 어떤 자신에 대한 믿음, 꼭 사랑에 대한 믿음이 아니더라도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경우에는 좀 그런 식으로 상대방하고의 관계에서 나의 어떤 사랑의 방식이 좀 표현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상담을 하시는 분들 그 내용에 대해서 고민하시거나 아니면 힘들어하시는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예를 뭐 자료에서 만나셨을 때 그 조에 계속 끝없이 주고 있는 그 분들이 지치셔서 상담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상대가 반응이 내가 원했던 것만큼 오지 않기 때문에 그게 힘드셔서 상담을 하시는 건가요? 야, 좋은 질문. 네. 두 경우 다 본 것 같아요. 내가 좀 지치고 이게 맞나 싶어서 좀 돌아보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 상대방이 왜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좀 화가 난 상태로 내가 지금 이 관계에서 이것도 하고 뭐 저것도 하고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노력을 하나도 안 해요라는 마음에서 이제 오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후자는 좀 이제 오래된 부부에서 조금 본 것 같아요. 네. 이제 이 정도 몇십 년을 내가 이 관계에서 희생을 했는데 그게 다 헛것이었다. 뭔가 내가 이 관계에서 정말 기대와 서운함이 쌓이고 쌓여서 나는 결국에 이 관계에서 희생양이었구나 하는 믿음이 이제 확고하게 자리 잡은 상태라면은 조금 화가 나겠죠. 분노가 치밀어 오르실 수 있죠. 네, 배신감까지도 느낄 그렇지. 수 있는 단계인데 그럴 때 좀 이제 뭐 굳이 이제 저한테 오신 분들이 아니더라도 어떤 이제 다른 이제 어떤 연구나 어떤 책이나 어떤 또 다른 사례들을 봤을 때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받는 상대방이 편했었는지 뭐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당신은 줬다고 생각하지만 네. 받는 사람은 과연 자기가 주려고 하는 의도대로 그걸 이해하고 받으셨을까? 또는 본인은 줬다고 생각하지만 저쪽에서도 그만큼 줄 수 있었지 않았겠어요? 네. 근데 본인은 그걸 받았다고 못 느끼니까 그런 거 아닌가? 네.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그게 제가 이 다음에 가려던 방향이었어요. 네. 내가 이렇게 정말 주는 이 방식, 나의 모든 것들을 이제 그 사람에게 맞춰주면서 사랑을 주는 이 방식을 상대방은 어떻게 느끼는지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두 번째는 상대방이 나한테도 줄 수 있는 기회를 나는 줬는가. 그렇지. 내가 상대방이 원하는 걸 내가 맞춰주는 만큼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도 맞출 수 있게 내가 그렇게 해보았는가. 상대가 그런 마음조차도 없었으면 어떡하죠?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볼 관계인 것 같아요. 그럼 제 눈이 혜태인 거지 뭐 그러면. 어떤 그런 이제 사랑의 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은 관계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우선은 이제 내가 계속해서 신뢰를 보이고 어떤 정말 진지하게 어떤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한 번쯤은 이 사람한테 계속 맞춰줄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해서 내가 내가 요구한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들어줘서 내가 기뻐하는 그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서로가 기쁘게 좀 이제 지내본 적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좀 아까 이제 말씀드린 상담 장면에서 드리면 되게 내가 한 번도 저쪽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라. 네. 그게 참 내가 어떤 쏟고 싶은 마음, 내가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 사랑이 넘쳐서 이렇게 다 해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관계에 불균형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 상대방이 나를 더 이상 감사해야 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럴 때 비로소 내가 정말 사랑이라고 믿었던 이 관계에서 상대방이 어떻게 느꼈는지를 그때에서 이제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과연 나는 이 사람이 주는 사랑을 내가 받아보려고 했나? 내가 먼저 주기 전에 그런 게 좀 이제 약간 뒤통수를 치는 그런 깨달음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 커밍아웃인데 이거 얘기하면 그 보도국에 박형경 기자라고 있습니다. 그 인사이드 아메리카를 오전 9시에 하는 그 친구가 첫 출근하는 날 봤어요. 네.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뻐했는지 몰라요. 물론 여자로 이뻐한 게 아니라 딸뻘이니까. 네. 그래서 아빠라 불러라 그러면서 얼마나 이뻐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런 저의 예쁨을 부담스러워한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물어봤어요. 물론 이제 단 한 번도 둘이 나가서 밥 먹는 건 이 친구도 부담스러워할 테니까 나이 많은 아저씨하고 그러니까 이제 딴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먹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나오긴 하는데 좀 시큰둥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담스럽나 싶어갖고 물어봤어요. 아저씨가 이렇게 하는 것이 혹시 부담스럽니? 그랬더니 삐쭉삐쭉 뭐 그건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었어요. 내가 이뻐하지만 나의 이런 이쁜 티가 네. 이 친구한테는 부담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줄 때 주더라도 저쪽 어차피 이뻐서 내가 주겠다는 건데 그러면 그쪽에서 과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였구나라는 반성을 한 10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했죠. 네. 박성훈 박사님 이 시점에서 말씀하세요. 뭐 부담스러운지 아닌지 빨리 여기서 지금의 기회인가요? 하세요. 빨리 말씀하세요. 박사님 저의 편애가 혹시 부담스러우시면 말씀하세요. 저 그런 곳에 상처 안 받아요. 아주 익숙해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감사히 그냥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라도 그게 부담스러워지면 꼭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 똑바로 뜨고 말씀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안 그러면 엄살인 줄 아니까. 간도 쓸개도 없다는 말이 주로 엄마한테 많이 들어서 이 표현 자체가 부정적으로 들리는 거 아닐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엄마한테 많이 들으셨다. 이 말씀이 어떤 말인지 제가 이제 정확하게 해석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그런 아까 이제 제가 표현한 방식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릴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사랑을 주는 방식이 이것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경우라고 좀 다시 한번 좁혀서 말씀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못 뵌 시간이 2년처럼 길게 느껴질 만큼 너무 오래 뵈서 반갑다는 말씀 계시고 네. 네. 그리고 다른 분께서는 저보고 박 기자님 팬들이 많은데 어쩌려고 그런 얘기를 방송으로 하느냐. 그 중에 한 분이세요, 김영준 씨가. 걸어다니면서 조심해라. 뭐 이런 말씀인 거죠 지금? 네. 근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부모님과 그 자녀들의 관계에서도
이런 화살표가 있는 것 같아요. 충분히 오늘 드린 말씀이 네. 제가 이제 연인과 어떤 좀 이렇게 낭만적인 관계에서의 좀 얘기를 드렸지만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정말 간도 쓸개도 다 퍼주는 이제 나의 사랑이 어떻게 돌아오고 있나는 사실 일평생에 걸쳐서 부모 자식 관계에서 조금 보아야 될 어떤 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사실은 조금 더 드리고 싶었는데 혹시 딱 좀 광고죠? 딱 광고죠? 네. 제가 시계를 보는 네. 걸 보셨네요. 아유 아직 감 안 죽으셨네. 아, 오랜만에 네. 오셨는데. 네. 딱 이때 광고 가려 그랬더니 벌써 그냥 본인이 아셔서. 네. 네. 사실은 요 부분이 아빠와 자녀들, 그러니까 부모님과 자녀들의 관계에서 네. 상당히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야 우리가 애들한테 지치지 않고 네. 애들 역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거든요. 아 애들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자녀들. 이성간이나 친구간은 오히려 간도 쓸개도 이런 화살표였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아니라고 본인이 판단되면 그을 수 있어요. 네. 그 관계를 끝낼 수 있거나 다르게 가져갈 수 있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간도 쓸개도의 그 화살표 방향이었다가 그걸 끊어낼 수는 없잖아요. 네. 그게 인연이 아닐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요. 천륜인데 그랬을 때 더 괴로울 것 같아요. 네, 더 힘들 것 그럼요. 같아요. 네. 자 그럼 그때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갖다가 취해야 되는지 잠깐 그럼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와서 네. 뭐 지금까지는 그냥 다 간본 거였고요. 네. 진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내 인생의 폴라리스 칼폴리포모나의 상담 심리학 교수님 박소은 박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문의하실 수 있는 이메일 주소는 therapy@soun박phd.com입니다. therapy@soun박phd.com으로 문의하실 수 있는 이메일입니다. 네, 혹시라도 운전 중에 메모가 좀 힘드시면 네. 네, 아침마당 게시판에 있어요. 그 그릴 방문하셔서 확인하시면 되고 안 그러면 우정아 씨한테 하나 보내달라 그러시면 보내드릴 겁니다. 네, 카톡 내용 소개하겠습니다. 이제는 무언가를 주었을 때 단지 오직 행복해라고 대답하는 사람보다는 땡큐를 알고 할 줄 아는 사람한테 주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해피하게 해준다는 걸 당연하게 여기더라고요. 라고 하더라고요. 호의가 반복되면 권리인 줄 알지. 네. 그래서 그걸 고마워하는 감사해하는 분이랑 관계를 갖고 싶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네. 그 말이 맞아. 그 왜 가끔씩 저 입버릇처럼 드리는 말씀인데 그 생텍쥐베리가 그랬다는 거잖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건 기적이다. 네. 근데 내가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몰라주는 경우도 많고 네. 온도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네. 방향이 틀릴 수도 있고 그런데 네. 온전히 같은 질량과 같은 방향으로 나를 같이 사랑해 주는 건 그건 기적이겠죠 정말? 네. 네. 정말 친구나 연인은 어떻게 수정이 가능하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엄마가 아빠가 내내 퍼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냥 고마워 하지 못한다 그러면 조금 상처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운하죠. 네. 네. 서운한 것보다 수시로 열받던데요. 열받죠. 내가 식모야? 뭐 이런 생각이 들면 네. 네, 그런 말씀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진짜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얘를 위해서 어떻게까지 이렇게 참고 살아왔는데 얘는 내가 이렇게 한 걸 하나도 몰라요. 이렇게 자녀분들을 그렇죠. 이제 얘기를 하실 때 그런 말씀을 좀 이렇게 좀 종종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부모 자식의 관계라는 것도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많은 것들이 바뀌어 나가듯이 가족 관계, 특히 이제 부모 자녀의 관계도 굉장히 많은 성장과 변화를 거듭을 하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정말 어렸을 때 부모님이 양육자가 필요할 수밖에 없었던 나이대에 내가 지녔던 관계와 또 성인이 되어서 이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굉장히 결도 다르고 어떤 모양도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 마음이 잘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정말 내가 입혀주고 먹여주고 바라봤던 그 정말 뭐 나이는 30, 40이지만
아이 같은 나의 자식이 네. 계속 그렇게 보이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고, 반대로 자식의 입장에서도 나를 입혀주고 먹여주었던 부모님이 뭐 지금도 당연히 이렇게 될 거다라고 네.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되게 당연한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이제 오랜만에 이제 집에 한국에 가서 어머니가 이제 밥을 해주시는데, 물론 그게 그리워서 갔는데 어느 순간 너무 당연하게 제가 받아 먹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 있을 때는 스스로 좀 밥도 해 먹고 이런 네. 사람인데 엄마한테 갔더니 너무 이제 풀어지는 거죠. 모든 긴장들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변화에 익숙하지 않은 거는 굉장히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어떤 부분일 것 같은데, 이제 그럴 때에 한 번쯤은 그래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내가 그동안 계속해서 베풀어주고 돌보아 주었다면은 이제는 내가 이 아이에게, 자녀에게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내가 한번 표현해보는 게 어떨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한번 말해보면 어떨까라는 게, 물론 어려울 수 있지 표정에서 느껴졌어요. 그걸 어떻게 입 밖으로? 야, 네, 아주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게 이제 어떤 한 날의 변화로만은 되지는 않겠죠. 근데 이제 서로 서서히 이제 아이가 성인으로 변해가는 그 세월 동안의 어떤 변화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한테는. 근데 이제 그런 우리가 나이가 같이 들어가는 만큼 우리의 관계가 좀 변했다라는 마음을 좀 먹으시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 관계에서 조금이라도 좀 표현하는 것을 한번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그 말씀은 뭐 지금 부모 자녀 얘기하고 있으니까 네. 자녀들한테도 주는 기쁨을 누리게 하자. 네. 주는 기쁨을 박탈하지 말자. 뭐 그 말씀으로 네. 이해하면 됩니까? 네. 자식의 입장에서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자녀 입장에서 주는 기쁨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또 이제 제 얘기를 해서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번에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일본에 여행을 갔다 왔어요. 네, 네. 이제 다녀왔는데 굉장히 감사했던 게, 모시고 여행을 다녀올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에 정말 감사하고 어떤 것들을 더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정말 샘솟더라고요. 네. 물론 어머니가 주시는 밥을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먹는 저의 모습도 있었지만 어떻게 하면 더 이제 드릴 수 있을까, 그리고 제가 드렸을 때 기뻐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느껴지는 기쁨도 정말 컸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한 번은 눈 딱 감고 자녀에게 주는 기쁨을 내가 한번 줘볼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머니께서 되게 지혜로우신 분 같은데, 이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제가 뭘 어디 한번 놀러 가죠, 제가 쏠게요 그러면 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아이고 됐다 뭐 이러시면서 안 받으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굳이 가서 당신이 다 해결을 해버리니까 저는 정작 내가 거기 가고 싶어서 모시고 가겠다고 한 것 같은 그런 느낌? 아, 네. 가령 이제 뭐 일본 여행을 예로 두셨지만, 어머니 제가 일본 여행 또는 뭐 제주도 여행 제가 모실게요. 그러면서 만약에 제주도 여행을 갔으면 당신이 다 해결을 해버리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제주도를 가고 싶어서 엄마 보고 가자고 했던 이런 분위기가 돼버리는 거죠. 난 모시고 싶었는데. 네. 그런 긴장 관계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항상 돌보아주던 부모의 자리에서 내가 돌봄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마음 상태가 어느 날 갑자기 딱 일어났는데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그런 어떤 관계의 변화를 서로 인지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시간차도 있을 것이고, 당연히 어떤 그런 긴장, 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네가 뭘 한다고, 됐어 내가 하는 게 더 빨라, 너 왜 이렇게 설거지도 못하니, 야야야 이거 해주고 뭐 10배로 가져가려고, 됐어 그냥 이거 쓰고 말어 뭐.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라.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어떤 긴장 관계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관계에서 좀 더 주는 기쁨을 서로 이제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나아가는 것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문제일 것 같아요. 자녀들한테 내가 원하는 것을 요청 또는 요구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제 생각엔, 제가 그래서 그런데 아빠가 약해졌네 하는 느낌을 주지 않을까 싶어서 그 말을 못하는 경우가 저는 많더라고요. 나는 항상 무너지지 않는 방파제고 언제나 듬직한 언덕이고 싶은데, 갑자기 약한 모습을 보이면 이 친구한테
어떤 느낌일까 싶어서 그런 제가 원하는 걸 요청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아요. 네. 근데 그건 다른 아빠 엄마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은데. 네.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번에 소설책을 하나 읽으면서 이제 그 비행기 안에서 이제 미국으로 왔는데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김호연 작가의 소설인데 그 혹시 아시나요? 유명하던데. 네,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네. 베스트셀러 이렇게 딱 보여가지고 오. 그렇게 샀었는데 거기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은 그 목적지를 이제 향해 가던 이제 아들이 이제 운전을 하고 어머니가 이제 옆에 타 있는데 아들이 목적지를 빨리 가려고 굉장히 막 무섭게 막 운전을 해요. 급하게. 그래서 이 어머니가 옆에서 이 말을 되게 이제 삼키다가 결국 하시는 말씀이 아들 나도 지금 무서워. 라고 이 말로 이제 말문을 트면서 조금 이제 천천히 운전을 하자라는 말이었는데 그 말을 좀 이렇게 얘기 꺼내기가 어려웠던 이유가 이제 소설에 나오는 게 좀 그 방금 말씀하신 그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좀 이제 약한 부모가 된다. 네. 늘 이렇게 정말 씩씩했던 어떤 정말 강인한 엄마, 강인한 뭐 아빠의 모습에서 내가 자꾸 약해지는 게 이제 조금 이제 두려워서 그 말을 안 하다가 결국 이제 그 말을 하고 아들이 알겠어 하고 이제 그 운전을 조금 이제 이렇게 난폭 운전해서 좀 정상적으로 이제 옮겨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로 그런 생각을 하기가 뭐 이제 쉬운 것 같고 보편적인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마음을 터놓고 내가 조금 자녀에게 이런 어떤 부탁을 하고 원하는 거를 말하는 게 어색하고 약간은 좀 이렇게 꺼려지고 이런 것들은 과정 중에 하나라는 거를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방금 그 소설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설거지 좀 같이 하자 그래도 안 하던데. 너무 조금 시간이 걸려야 될 것 같아요. 아빠나 부모를 생각하면 그래서 얘가 온실 속에서 있었으면 좋겠다. 밖에서 워낙 세파를 맞으니까 집 안에서만큼은 내가 얘를 좀 케어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부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게요. 근데 이제 저도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내가 주고 싶어서 막 주고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 저 애들한테 이제 저희 집의 경제 상황을 얘기해요. 얘기를 하면서 저도 내적 갈등이 한쪽에서는 아유 무슨 돈 문제를 집에 돌아가는 돈 문제를 얘까지 알 필요가 뭐가 있어라는 생각이 들린 반면에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두 번째는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한 스텝 한 스텝 밟아놔야 나중에 크게 오는 거를 당황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두 가지를 항상 갈등하다가 요즘에는 얘기를 시작해요. 네. 우리 집에 돌아가는 상황이 이렇고 엄마 아빠가 쓰러졌을 때는 여기에 비밀번호가 다 붙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집의 경제 상황이나 돌아가는 그 내부의 구조를 얘기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너무 완벽하게 아니요, 이렇게 해놓고 있으면 저도 말씀하신 거에 동의해요. 그 형님 누님들 저희 인생 선배님들도 마찬가지실까? 이게 어디인가에다가 다 적어 놓잖아요. 네. 그리고는 혹시라도 내가 너한테 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거기를 찾아봐라 라는 말씀을 다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근데 부모 입장에서 이제 자녀분들을 좀 더 현실적인 세계 어떤 세상의 풍파 같은 어떤 그런 곳에 이제 놓기가 굉장히 걱정도 많이 되실 부분인 것 같고 그 방금 말씀하신 두 가지의 마음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먼저 좀 스스로에게 좀 허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 내가 어느 날 아이를 항상 돌봐주던 어떤 주 양육자에서 뿅 하고 같이 세상을 함께 겪어내는 성인이 갑자기 될 수는 없는 거니까 과정이라는 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생각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과연 저를 훈련을 시켰나? 훈련 안 시키셨거든요. 그냥 그 온실 속의 콩나물처럼 키우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회에 나보니까 저 스스로 그냥 자가 학습을 한 거예요. 네. 우리 엄마가 날 대하는 대로 했다가는 나는 천하의 쓰레기다 이러면서 제가 자가 학습을 했던 것처럼 우리 애한테 그런 훈련을 시키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결국은 나중에 어른이 되면 본인이 깨달을 텐데. 근데 지금 훈련을 시킨다는 게 과연 이 친구한테 얼마만한 인프루브를 가져올까?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답이 없어요. 네. 네. 어떻게 말씀 주실 수 있으세요? 많은 부모님들이 네. 고민을 하고 계실 문제일 것 같아요. 언제부터 좀 이렇게 내가 이 아이에게 이 약간 세상의 쓴맛을 그러니까 좀 네. 이렇게 세상은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 이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네. 집에서조차 그 얘기를 꼭 해줘야 되는가? 그렇죠. 네. 여기가 네. 얘한테는 피난처인데 네. 굳이 여기 들어와서까지 우리한테 훈련을 받아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 부분에 관해서 비슷한 얘기를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미국에 와 있으니까 좀 이제 좀 일어나는 조금 이제 뉴스에서 볼 법한 일들이 많잖아요. 인종차별 문제들을 비롯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언제 내가 이 아이에게 교육을 해야 되고 언제 알려줄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물론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고 가정마다 다를 수 있지만 생각보다 아이들이 꼭 집에서만 아니더라도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어디서든 배우게 되는 나이가 좀 이른 세상이기 때문에 지금 특히나 지금 현재 좀 이제 세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억하시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더 일러도 된다라고 그게 이제 스스로가 두려워서 조금 그런 훈련을 미루시는 마음도 있으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일러도 된다를 좀 스스로에게 좀 그것도 좀 허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말이 길었네요. 아니에요. 도전 많이 받았어요. 약간 방식을 수정할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 저도요. 네. 이제 아이들이 좀 피곤해지겠어 이제 우리가 요구 사항이 좀 생길 테니까 이제. 네. 네. 근데 그 말씀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한테도 주는 기쁨을 허락하자. 네. 라는 말씀은 120%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그것까지 저희가 박탈한 건 아닌가라는 반성을 해보고 잘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박수원 박사님과 정말 모처럼 오랜만에. 이렇게 뵙고 네. 인사 나눴습니다. 좋은 말씀 여전히 잘 들었고요. 그럼 다음 주에 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고맙습니다.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